안녕하십니까. 이제 장충체육관 윤영빈과 벤츠, 오카와 카밀 선수의 경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대회 직전에 선수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빈 선수와 벤츠 선수의 경기는 스페셜 이벤트로 계약 체중이죠? 네, 맞습니다. 계약 체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체중 몇 킬로로 결정이 됐습니까? 마이너스 79kg 계약 체중. 벤츠 선수는 거의 평체 수준입니다. 체중을 조금 불렸죠? 윤영빈 선수는 11년 만에 복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느덧 46세가 되었네요. 그동안에 복싱 대회 또는 권하솔의 파이터백 등 많은 시합에 또 꾸준하게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영빈 선수의 약간의 우세가 점쳐진다. 네, 경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래는 저 별명이 지금 5대5인데요. 항상 5대5로 얘기해서 근데 저는 윤영빈 씨가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영빈 씨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벤츠 선수도 이 유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라운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 선수는 중학교 때 대전시 대표로 소년체전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죠. 8강에 올라갔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급 토너먼트 결승전. 이번 토너먼트 결승전들은 참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오카, 그리고 바레인의 카밀 마고메도프 선수, 드디어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우리 지금 카밀 선수가 현재는 다케스탄에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죠. 네. 벌어지면서 이 항공 노선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0몇 시간 정도의 항공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밀 쪽에서는 지금 전쟁 중에 발생한 거라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지금 비행기가 다 우회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카밀 선수가 본인이 생각한 항공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다. 네, 12시간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본인의 체중 빼는 스케줄에 무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바가 뭡니까? 카밀 쪽에서는 계약 체중으로 좀 변경해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대회 직전에 와서 계약 체중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나는 살을 못 빼겠다. 그러니까 체중을 좀 늘려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계약 체중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회신한 상태고 아직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답장을 받든 네. 못 받든 절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카 선수와 심판들과 상의를 해서 체중을 빼는 시간을 12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허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회복 시간이 짧아지겠죠. 네. 그 부분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제적인 대회에서는 예전에 솔로비에프 선수도 항공권이 직항으로 오면 간단한데 네. 우회해서 계속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못 뺀 선수는 없죠.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카밀 선수 같은 경우는 30 몇 시간 정도 걸리죠. 33시간. 네. 33시간 정도의 항공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90m 앞에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포츠는 이런 변수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시간 때문에 출전을 못하고 그런다면 이런 1대1 매치이기 때문에 올림픽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회가 연기될 수는 있죠.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죠. 그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네. 결국엔 스포츠 선상 안에서 모든 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체중을 70kg에 맞추는 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카 선수는 또 최근에 좋은 일이 있죠. 네. 네. 털보네 액상공장 대표님께서 또 체육관도 차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오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시원 선수와 윤태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박시원 선수는 77kg는 무난하게 빼겠죠? 네. 어저께도 제가 선수 때 다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5kg 남았다고 했고요. 77kg 시합인데도 아직 5kg가 네. 남았습니까? 윤태영 선수보다 평체가 훨씬 더 많이 나가죠?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박시원 선수가 윤태영 선수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평체 자체가.
두 선수는 타격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박시원 선수가 그 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박시원 선수가 절대 피지컬로 시합을 여지껏 싸웠기 때문에 네. 비슷한 신장의 선수를 만난 게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앞면에 한 대 두 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경기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직전 경기에서 박흠은 투 선수와 윤태영 선수. 윤태영 선수가 난전을 펼쳤죠.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박흠은 투 선수와 그렇게 난전을 펼칠 만한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 선수가 이 맷집이 엄청 강하고 또 이 돌주먹이기 때문에 저는 윤태영 선수의 그날 경기를 보고 좀 많은 것을 새로이 봤거든요. 윤태영 선수에게. 그래서 저는 윤태영 선수는 타격전에서 물러설 것 같지가 않다. 저는 반대로 박시원 선수가 그라운드 아예 안 가고 네, 또 박시원 선수가 타격전으로 가고 네. 윤태영 선수가 네, 반대로 태클을 들어갈 수도 네. 있다.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은 두이시에프 선수. 네. 키르기스탄이죠. 키르기스탄. 네. 이 키르기스탄에서 랭킹 1위죠. 현재. 이 두이시에프 선수는 김현우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피지컬 이 두께가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패더급 시합을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들의 피지컬인데 이 체중을 도대체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이시에프 선수는 현재 11승이죠. 전승. 모든 경기를 피니시로 이겼습니다. 네. 와우. 우리 김현우 선수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김현우 선수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업계에서는 랭킹 1위 아니냐. 김수철, 양종 제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김현우의 2패가 김수철 선수랑 또 양종 선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군대 가기 전 아니었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양종 선수 지고 군대 군- 갔다 오고 나서 수철 선수한테 졌고. 그런 포텐을 계산한 점수라면 김현우 선수가 랭킹 1등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두이시에프를 이겼다. 그러면 김현우가 1위 맞다고 봐야죠. 김수철, 양치용 2등, 3등 맞습니다. 김수철 선수는 전 경기를 끝내고 바로 안아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김수철 선수의 와이프께서 얘기하시기를 안아골절 부상이 1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타이틀전, 로드FC 타이틀전 때문에 이 대회사에 대한 약속을 좀 지키고 싶어서 와이프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죠. 복귀 후에 그 내용이 맞는지, 이 내용이 뭐 변명이고 핑계인지는 복귀 후에 우리의 김현우 선수, 양종 선수, 두이시에프 선수를 상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김수철 선수가 난 아직 살아있다. 야, 이 벤터급 선수는 정말 뿌듯합니다. 너무 라인업이 강합니다. 박형군 선수와 하라구치 신 선수죠. 예, 맞습니다. 하라구치 신 선수는 자타공인 일본의 패더급의 랭킹 1위죠. 예, 맞습니다. 라이진에서도 요청이 왔었죠. 네. 아사쿠라 미쿠루 선수에게도 도발을 한번 했었어요. 하라구치 신이 아주 심기가 불편한 못마땅한 도발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실력은 최고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네. 도쿄돔? 도쿄돔에서 했던 경기에 음. 둘 다 이길 수 있다. 음. 이 발언을 한번 했는데 바로 미쿠로 팬들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또 다시 지웠답니다. 하라구치 신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박형군 선수죠. 네. 박형군 선수도 이번 경기가 은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박형 선수를 좀 멋지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강한 상대, 남들이 다 피하는 상대를 원했었고 항상. 그래서 하라구치 신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제가 싸우겠다. 흔쾌히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요거는 진짜 박형 선수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모기운다의 최장수 파이터 중 하나죠. 네. 다음은 로드FC의 신예죠. 조준권 선수와 편해준 선수. 이 플라이급의 차세대 스타죠. 네. 엄청 인물들도 좋고 끼도 있고 아주 매력 만점입니다. 네. 조준권 선수와 편해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준권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하지만 편해준 선수가 이 실전에 대한 풀어나가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갖추고 있는 실력, 기술,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조준권 선수가 앞선다. 다만 당일의 기세는 당연히 편해준 선수가 상당히 더 텐션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의 승자가 이정현 선수와
1차 방어전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네. 자, 1부입니다. 2부의 대진이 워낙 또 출중하다 보니까 1부의 선수들이 많이 가려졌는데 1부에도 쟁쟁합니다. 네. 한상권 선수와 여재우 선수의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센트럴 포함 10년 가까이 됐어요. 한상권 선수는 좀 아쉬운 상태였는데 계속 자기는 여재우 선배랑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재우 선수도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여재우 선수도 이제 나이가 35입니다. 일단 여재우 선수도 주짓수도 잘 하고 타격도 좀 준수하게 하고 있고. 박시원 선수와 여재우 선수는 판정까지 간 전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박시원 선수와 한상권 선수, 박시원 선수와 오카 선수, 박시원 선수와 솔로베프 선수 이런 경기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네.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기성세대의 챔피언감인 오카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선수의 박시원 네. 그리고 중간에 지켜주고 있던 한상권 여재호 선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외의 강자들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사실 몇 년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맹이 중에 하나인 박시원 선수가 빠져서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상당히 보고 싶은 매치들이 없어졌죠. 이 아시아에 이 중량급 이상의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 자체에. 그래서 제가 라이트급 이상에서는 미들급 체중으로 묶어버렸던 것이 네. 웰터와 미들 사이에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MMA 특성상 보통 10년 정도는 수련을 해야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손진호 선수와 오트 선수입니다. 오트 키르백 선수. 오트 키르백 선수는 우즈베키스탄의 선수죠. 네. 그리고 손진호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짓수 아주 오래 하셔서 블랙벨트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관장님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슈퍼라이진에 참가하게 될 신유진 선수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손진호 선수는 10년 만에 복귀전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로서 아주 몸매가 이쁩니다. 손진호 선수는 제1회죠. 그 아시아 MMA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전적이 있습니다. 허재혁 선수와 김기환 선수. 김기환 선수는 파이터백의 빅맨 우승자 출신이죠.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잽하고 라이트가 좋다. 완투 스트레이트가 너무 좋다라고 계속 눈여겨봤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허재혁 선수는 패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1승 6패. 이번에는 꼭 이기고 본인의 진가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직전에 심건우 선수도 제프테펜이라는 시합에 가서 패배를 했죠. 예, 패배했습니다. 그 승자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신이었죠. 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신들은 아무래도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마추어에서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벽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레코드에도 큰 손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남 선수와 백현 선수, 이 백현 선수는 그래플링을 잘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현 선수는 박시원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재남 선수는 뭐 워낙에 경기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죠. 벌써 20번을 넘게 싸웠네요. 네, 맞습니다. 10승 11패. 유재남 선수는 플라이급에서 베테랑 문지기 선수죠. 백현 선수가 이 관문을 넘어가면 또 당당히 플라이급의 아까 말씀드린 대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매치가 될 듯 합니다. 김민영 선수와 어야텔라 선수, 우즈베키스탄 선수죠. 예, 맞습니다. 이 어야텔라 선수는 센트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펼치고 있었고요. 권하솔 파이터백에서 한상권 선수를 당황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라운드 실력이 출중하고 우리 김민영 선수는 어느덧 또 중견 파이터가 됐죠. 벌써 5승 5패의 중견 파이터가 됐네요. 네. 김민영 선수. 이 라이트급의 새로운 무를 기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또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권, 여재우, 김민영, 어야틸러 선수 라이트급에서 누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재밌는 매치가 될 듯 합니다. 박민수 선수와 김진국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민수 선수의 승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요. 박민수 선수는 저돌적이죠. 그리고 이 공격형 레슬링과 공격형 타격을 가지고 있고, 김진국 선수는 이픽 선수이다 보니까 타격은 공격적인데 택다운을 디펜스 위주로 하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박민수 선수가 오펜스 태클을 했을 때 김진국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국 선수처럼 입식에서 많이들 전향을 하시는데, 입식 시합도 로드FC에서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센트럴 리그부터 참가를 해주시면 본 무대에서도 입식 부분을 좀 점점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도자분들과 선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단비 선수와 이보미 선수. 네. 지금 김단비 선수랑 이보미 선수는 뭐 전적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패는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한번 붙이면 어떨까? 이보미 선수는 아마추어 전적이 17전입니다. 이 선수를 데리고 캄보디아에 있었던 아시아 MMA 선수권 대회를 데리고 나가봤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경기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끝내는 그 시합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미 선수가 완전히 얼굴과는 다르게 완전 악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추후에 박세영 선수나 신유진, 박정원 선수랑 싸워도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김단빈 선수는 상대적으로 이보미 선수보다는 아마추어 전적이 없죠. 적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 김단비 선수가 이보미 선수를 센트럴 리그에서 이겼었죠. 네. 저는 이보미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김단비 선수가 조금 네,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김단비 선수는 파이터백에서 아코 선수를 상대로 초살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죠. 네, 맞습니다. 그 아코 선수는 박정원 선수와 싸운 또 전적이 있었던 선수고요. 네. 차민혁 선수와 이유찬 선수. 차민혁 선수는 1승 5패. 패가 너무 많습니다. 화끈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중반 이후에 자꾸 KO가 되는 상황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이유찬 선수는 아마추어 리그에서 4승 1패를 거두고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민혁 선수는 빨리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저희 직원들끼리는 또 벤턴급의 약간 고동현 선수 느낌이 나서 빨리 연패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유찬 선수는 또 센트럴 리그에서 4승 1패, 그리고 김태희 선수 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약간 타격 성향이 좀 강해서 타격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차민혁 선수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프로 경험이 더 있으니까 차민혁 선수가 더 침착하게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진성훈 선수와 김예환 선수. 드디어 진성훈 선수를 보게 됐습니다. 로드FC에서 제작했던 고등학생 프로그램이죠. 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준우승 성적을 냈었죠. 네, 맞습니다. 진성훈 선수가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틱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운동을 배우고 이후에 많이 극복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성훈 선수가 저도 빨리 로드FC의 이 본 무대에서 적응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예환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김예환 선수는 데뷔전입니다. 센트럴 리그 출신이고 파이터백 출신입니다. 김예환 선수와 진성훈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성훈 선수가 좀 앞선다 생각합니다. 로드FC 스카우터에서 신동국 선수를 또 다운을 시켰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에서 너무 잘했었고 그동안. 네, 저도 진성훈 선수의 경기는 거의 10여 차례 이상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한 20경기 이상을 지켜본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엄청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진성훈 선수의 압승을 예상을 합니다. 조승기 선수와 이영철 선수. 이영철 선수는 센트럴 리그 출신이죠. 5승 2패의 성적을 가지고 올라왔고, 프로 경기에 올라와서는 현재 2패입니다. 조승기 선수는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센트럴 리그에서 13승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영철 선수와 센트럴 리그에 붙어서 판정승을 거뒀었죠. 네. 조승기 선수가 이영철 선수에게는 센트럴 리그 때에 이겼었는데 네. 데뷔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었는데
해당 관장님, 김홍명 관장님께서 조금 더 센트럴리그에서 탄탄하게 하고 올리고 싶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조승기 선수의 데뷔가 조금 더 늦어졌고, 맞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1부, 2부 선수들에 대한 소개를 다 했습니다. 이제 시합까지 3일, 4일 남았습니다. 네. 6월 28일 토요일 장충체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